지금 조기 대선이 뭐 거의 확실합니다. 각 정치 세력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서 그 다음에는 윤석열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먼저냐, 탄핵이 먼저냐 이런 겁니다. 먼저 윤석열 하야로 인한 대선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하야할 경우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보게 되면 60일 만인 5월 9일 대선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준비 일정상 윤석열이 하야할 경우에는 바로 60일 후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거의 바로 대선 공고가 나오고 바로 어, 대선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운동하나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당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 지금 당장 치러진다면 집권 정당인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불리합니다. 조국 대표는 12월 12일 대법원 선고가 연기되거나 혹은 징역형의 선고가 안 나올 경우에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 대통령 선거되는 걸 최대한 막으려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하야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대한 대선을 늦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탄핵으로 인한 대선일 경우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이 이 탄핵될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된 후 일정한 직무대행 기간을 거쳐서 탄핵 결정이 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릅니다. 박근혜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된 이후에 90일 만에 탄핵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지금 윤석열이 바로 지금 당장 탄핵된다고 할 때 지금부터 약 150일이죠. 5개월 후에 대선을 치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탄핵돼야 본격적인 대선 일정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탄핵되지 않는데 권한대행일 때 대선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인 대선 준비는 여전히 60일에 불과하고 그전에는 물밑에서 대선 주자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권한대행 시기라 하더라도 탄핵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대선 일정을 할 수가 없겠죠. 자기 당의 집권 정당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국은 이 기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5개월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려면 최소 1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사법 리스크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구속된다면 탄핵처럼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이 없다면 대법원 확장까지 가기 때문에 어, 1년 이상 걸리겠죠. 1년 이상. 그렇지만 구속이 되면 실제로 국민의힘 당론이나 혹은 이탈표로서 바로 탄핵이 되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탄핵 전에 국민의힘은 주로 한동훈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죠. 소위 말하는 중진들입니다. 권성동, 나경원, 그죠? 이런 어, 중진들이죠. 이러한 중진들은 자기들의 경쟁자인 한동훈이죠. 근데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죠. 한동훈을 낙마시켜야지만 자기들이 이 대선 주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탄핵 전에 낙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6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말고는 다른 대안을 조정하거나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탄핵 전에 윤석열이 한동훈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듯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일단은 힘을 모아서 공동의 적인 한동훈을 정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제거되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할 겁니다. 한동훈의 제거 방법은 탄핵 반대를 끝까지 당론으로 삼으면 탄핵에 찬성하는 한동훈 계열이죠. 이 한동훈 계열이 결국은 퇴출되거나 아니면은
분당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삼으면 한동훈의 지도력이 탄핵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탄핵 이후에 바로 한동훈이 가장 유리한 대선 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친한동훈 계열들이 탄핵 찬성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유지하면 이러한 친한동훈 계열들은 당론에 반하게 되는 거고 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한동훈 세력이 당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한동훈만 남고 다른 의원들은 제명됩니다. 한동훈이 고립된다는 거죠. 만약에 한동훈이 의원 다수를 설득해서 탄핵을 당론으로 삼는다면 한동훈의 지도력은 남겠지만 일부 잠룡들이죠. 대선 주자들이 분당해서 독자 출마를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이번 대선에서 비판적 지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보정치가 어떻게 해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재명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하게 됩니다. 박근혜 탄핵 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고 범여권이죠. 범여권은 분열됐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다자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2017년과 비교해서 본다면 이재명 압승이죠. 이건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분열 마찬가지죠.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동정치, 진보정치에게 민주당을 찍으라는 이러한 비판적 지지죠. 이런 것들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높은 득표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은 세 번이나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보다 두 배나 높은 득표율이죠. 6%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7년 탄핵 대선의 데자뷰, 되풀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탄핵 국면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세월호 침몰호 사건 이후부터 광장에서 박근혜 투쟁의 계기와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우에 한상현 위원장이 2015년 말 구속되면서 대선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탄핵 후 60일 만에 치러진 대선이라는 긴박한 일정 때문에 노동 후보는 물론 그렇죠? 민주노총이 기존 정당과 대선 투쟁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노동당 후보를 내지 못하고 진보당의 전신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가 나왔지만 0.08%라는 의미 없는 득표를 냈습니다. 다른 진보 정당들이 탄핵 대선 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의당의 심상정이죠. 진보 정당의 대표 주자로서 6%라는 가장 높은 득표를 한 겁니다. 현재 정권에서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바로 이런 탄핵 이후의 대선이라는 장치상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대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 아닌 민주노총은 이번 조기 대선 일정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탄핵되지 않는데 민주노총에서 누가 대선에 나오고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없겠죠. 탄핵 이후에 논의되는데 탄핵 이후에는 60일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민주노총은 대응하지 못하는 거. 대선 일정의 논의죠. 민주노총 의결 기구를 거쳐야 되겠죠. 중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후보 발굴, 후보 단일화 과정 등 거쳐야 될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당, 진보당 등 기타 진보 정당은 형식적으로 보면 탄핵 후 60일 내에 대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을 마련하고 탄핵 전에 미리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정당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이후에 인물난을 겪고 있죠. 의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석이 있을 때도 각종 추문이죠. 당대표의 추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문이 있었죠. 스캔들이. 그리고 불투명한 노선, 페미니즘,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으면서 보수 정당의 대표 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난 총선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갚아야 될 빚이 많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재정을 대선에 쏟아붓기 어렵다는 거죠.
진보당은 원내에 진출했지만 민주당에 의존했죠. 그래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난을 노동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예 진보당을 제외하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자기들만이 진보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국이죠. 탄핵 정국에서 진보당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과 같은 행보를 하면서 전혀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에 위원장 등 당원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이들이 노동정치를 통합시키 그러한 역량이죠. 그러한 의지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민주노총 내에서 진보당을 위해서 표를 모아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노동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의 경우에 인적, 물적 역량에 있어서 사실상 의미 있는 제도정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세가 너무 약하고 지난 총선에서 0.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설사 진보당, 정의당이 그리고 다른 진보정당의 후보까지 나온다 한들 어떠한 정당도 여러 당이 나왔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대표정당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자 구도이기 때문에 2017년보다 더 심한 다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가 분산돼서 전체 합쳐도 1, 2%밖에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분열되죠. 한동훈 계열이죠. 한동훈 계열과 한동훈에 반대하는 그리고 안철수, 조국, 혁신당 이와 같이 2017년 이상으로 다자 구도가 되기 때문에 제3세력의 득표는 분산됩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의 표는 더욱더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탄핵 정국에서 탄핵 이후의 대선에서 노동정치, 진보정치가 아무 역할을 할 수는 없죠.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대중수정을 통해서 후보를 발굴하고 지지자를 어, 단결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17년 대선은 보수 정치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적 지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상정이 나름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탄핵 대선에도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자신의 사회적 지분이죠. 최소 10% 이상이죠. 민주노당 여기는 14%까지 이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권력 분점을 해야 되는 거죠. 대선에서 가능하다면 10%에 접근하는 득표율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현재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진보 정치나 노동 정치는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방식의 윤석열 퇴진 투쟁을 통해서 노동과 진보가 존재해야 될 차별성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보수 양당 말고도 다른 정치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거는 양당제를 정상화시키는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 구속 투쟁입니다. 이 점에서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려는 공안 관료와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안 관료에게 일부 주도권이 넘어가더라도 체포 구속이 노동정치나 진보정치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 구속은 국민의힘의 정치력을 훼손시켜서 보수 양당제가 균열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은 분당 과정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차별성이 있는 거죠. 차별성이 있는 탄핵 이후의 청사진, 한국 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구호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되풀이되는 악순환이죠.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보수 양당제 폐지, 제3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이죠. 그 다음에 생활임금을 통한 양극화 극복. 지금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이 현재 신규 노동자거나 여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처럼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사업장, 소기업 이런 데는 다 최저임금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 그래서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게 해주는 거죠. 최소한. 이러한 생활임금이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임금을 한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러한 양극화를 일정 부분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사회, 저성장 사회, 그리고 저고용이죠. 고용이 없는 성장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사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뭐니 뭐니 해도 대선 주자죠. 그래서 민주당과 차별되는 대중투쟁이죠. 윤석열 체포구속, 국민의힘 해체투쟁, 이러한 대중투쟁을 민주당과 차별되게 조직하고, 그리고 그 대선 주자들이죠. 잠재적으로 각 진보정당의 대표라든가 뭐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주노총의 뭐 전직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직위원장에게는 이제 뭐 어, 민주노총 내에서 고문이죠. 고문으로 되고 있는 경우는 권영길, 담병호, 뭐 천영세, 한상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정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한상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김명한 위원장도 있었지만 두 명의 퇴진을 한 상황이죠. 어쨌든 그래서 전현직 위원장이나 혹은 유력한 진보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그러한 투쟁이죠. 민주당과 다른 정치 투쟁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